오늘 본 영상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이 베트남의 그 패망 과정을 이렇게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한 건데요. 베트남 패망의 원인은 아까도 분명히 다 지적을 해주잖아요. 내부에 있었어요. 세계 3, 4위 되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세계 2, 3위 되는 쌀 수출국이었어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막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어땠어요? 반전 시위, 전쟁하지 말자, 미국 나가라, 양키 고홈 막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똑같죠. 또 평화, 우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협정 맺자. 그래서 결국 이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이 좋은 말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월남의 그 비참한 그 호치민 그 공산당 세력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월남을 딱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몇백만 명이 죽은 겁니다. 몇백만 명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겨우 이제 그 말하자면 개혁 개방 정책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공산주의는 한번 딱 점령을 해버리면요, 그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뭐 군인했다든가 경찰했다든가 무슨 종교인이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뿌리째 뽑히는 겁니다. 그 주변에까지 그냥 그 구족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수용소에 한 서너 집 건너서 한 사람씩 다 갔다 오잖아요. 그냥 온 그냥 베트남 시민들은 그냥 벌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무조건. 자,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그 세계 2, 3위 되는 쌀 수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쌀 100만 톤씩 지원받아야 되는 가난한 나라로 딱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저 울산에서는 교육감이 누가 됐냐면 민노총 출신이 됐어요. 완전히 좌경화돼가지고 간첩활동했던 그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고, 또 여기 전주 을 국회의원은 진보당 출신이 됐습니다. 진보당 후보가. 진보당이 뭐냐면 통진당, 옛날에 이석기가 있었던 그 당이 결국은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때 해산됐잖아요. 그 적대 세력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석기도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다 해산됐는데,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는요 정당을 해산을 해도 그 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도 월남도 나오죠. 그 공산주의 세력들 처단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어놓고 보호해줬다 그러잖아요. 기간 지나면 또 내주고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안에서도 활동하는 거예요. 계속. 오히려 보호받으면서 활동을 하게 만들어줬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이석기 나왔잖아요, 이제. 10년인가 뭐 몇 년 복역하고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만든 당이 뭐냐면 진보당입니다. 그 진보당 출신이 거기서 지금 그 말하자면 간첩의 그 혐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지금 적발돼 갖고 수사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통진당이나 진보당 이런 데서 간첩들이 우글거리면서 그 속에서 북한 지령받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 출신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당에다가 우리나라 혈세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 정당에 국회의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액수가요 1년에 15억이에요. 1년에 15억.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국가를 이 민주주의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게 돈을 주고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정말 제대로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러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맹맹한 거예요. 맹맹. 뭐 설마 그러겠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도 안 믿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보수 세력을 무조건 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주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그 후보들이 나와서 연설할 때요, 대부분 연설한 거의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조롱하는 그 연설로 다 점철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속 시원해갖고 좋았다고 박수치고 막.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민의힘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빚더미에 앉혀놓은 이 나라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 그냥 망하게 생긴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그 대통령을 갖다가 미워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저 아까 거기 베트남도 보면 그 티안틴가 그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병역법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군대에 보내서 징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 공산 세력을 막아내야 되니까 베트콩이 게릴라들이 막 들어왔고 너무 활동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가겠다고 반대되면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가만히 보면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자기들을 지켜주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전부 다 태양을 했어요. 적으로 만들고. 결국은 국민들이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을 때려 죽이고 억압하고 가두는 그런 세력에게 먹혀버린 겁니다. 거기 진짜 내 기가 막히더라고. 승려들 막 신부들 나와가지고 막 종교인들까지 나와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미군 철수시켰잖아요. 그러면 호치민이가 들어가지고 그걸 기뻐해야지. 그리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제일 먼저 잡아가뒀어. 저렇게 잔인하게 숙청 작업을 한 저 호치민, 그 베트남의 사이공이라고 하는 그 수도가 있는데 거기를 이름을 호치민시로 바꿔버렸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싹 숙청해버리고. 이렇게 그렇게 살육을 저지른 이 학살자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하면서 뭐라 했냐면 존경한다 그래서 존경한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호남 사람들은 지금도 문재인, 이재명 붙들고 있고, 진보당에다 펴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간첩당이지 뭡니까 저게? 정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현 시점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의 흐름을 참 기가 막혀서 진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1번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뭉개고 막 감춰놓고 덮어놓고 있었던 북한 인권 보고서를 이번에 공개적으로 발간해가지고 이제 내놓을 겁니다. 이건 확실히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도 보면은 이 베트콩 그 북한에 있는 월맹 북쪽에 있는 그 공산주의의 실상을 제대로 홍보를 못한 거야. 국민들 설득을 못 시킨 거예요. 교육을 전혀 못 시킨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인권 보고서나 이런 걸 막 발간해가지고요, 국민들 계몽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미국 전문가, 북한 7차 핵실험이 지연되는 이유는 소형화 디자인 때문이다. 지금요, 북한은 하여튼 충장창 이 핵무기 개발, 그리고 막 열병식도 보세요. 얼마나 막 거창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강군, 그래서 막 군사력 그 강화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국민들 굶겨 죽이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 국방 안보 이 정신 자체가 지난 5년간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해이어지게 만들고, 뭐 주적도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저쪽은 지금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적이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진다든가 그 다음에 또 바뀌어버린다든가 이래버리면요, 정말 암담해집니다. 이게 베트남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년에 당장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또 싹쓸이 해버리면 이제 우린 죽는 겁니다. 예, 바로 1년 뒤에 있을 일이에요, 이게.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꽃제비는 옛말이다 그러는데 요즘에 탈북에서 들어오는 탈북민 청소년들은요, 옛날에는 꽃제비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던 애들이 왔는데 지금은 이 평양에서 간부 어떤 집안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뭐 교육도 많이 받은 이런 애들도 탈북해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교육 방침을 조금 바꿔서 한다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할 때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상위 조직도 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베트남에서 보셨듯이 외부의 그 월맹의 세력이 강해서 진 게 아니죠. 내부의 적 때문에 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내부의 적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의심을 다 버리고 주님 믿고 기도하십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어먹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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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나 인간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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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그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고타함 얻으는 확신이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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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에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이 시간에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서 저 불쌍한 동포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저 악한 무리들 김정은의 그 일당들 하나님 이제는 징치하여 주시고, 저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핵무기만 개발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사력만 키우고 있는 그 악한 시도가 다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국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